엔진이 좋아도 차체가 무겁고 핸들이 불편하고 브레이크 감각이 안 맞으면 그 차는 나에게 좋은 차가 아닐 수 있습니다. 선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크림을 샀습니다. 리뷰도 좋았어요. 올리브영에서도 인기 제품이었고 다들 촉촉하다, 백탁이 없다, 인생 선크림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발라보면 이상하죠. 어떤 선크림은 눈이 시립니다. 어떤 선크림은 얼굴이 하얗게 동동 뜹니다. 어떤 선크림은 끈적이고 어떤 선크림은 화장이 밀리고 어떤 선크림은 오후만 되면 얼굴이 막 번들번들 거립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기자차라서 눈이 시린 건가? 무기자차라서 하얀 건가? 그럼 나는 뭘 발라야 하지? 오늘 영상에서는 이 질문에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 안 시린 선크림은 왜 하얗고 안 하얀 선크림은 왜 눈이 시릴 수 있는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왜 백탁이 없는 선크림은 눈이 시린 경우가 많을까요? 실제로 많은 소비자들이 이렇게 느끼는데요. 무기자차는 순한 것 같은데 얼굴이 하얘지는 것 같아요. 유기자차는 투명해서 좋은데 눈이 시려요. 혼합자차는 괜찮다는데 제품마다 너무 달라요. 선세럼은 촉촉한데 오후에 너무 번들거려요. 썬밀크는 가벼운데 건조하거나 알코올 냄새가 나요.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예민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크림은 스킨케어 제품이면서 동시에 피부 위에 자외선 차단막을 만들어야 하는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수분크림은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면 됩니다. 파운데이션은 피부톤을 보정하면 되죠. 그런데 선크림은 좀 더 복잡합니다. 가벼워야 하죠. 안 밀려야 하죠. 눈이 안 시려야 합니다. 거기에 하얗게 뜨면 또 안 되죠. 또 SPF 지수도 높아야 합니다. PA도 높아야 되죠. 땀과 물에도 어느 정도 버텨야 합니다. 그러면서 매일 바를 만큼 편안해야 되죠. 이 모든 조건을 한 제품 안에 넣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 아닐까요? 그래서 선크림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크림을 너무나도 단순하게 나눠왔어요. 유기자차는 눈시림, 무기자차는 백탁, 혼합자차는 그 중간. 물론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이 정도만 이해하면 선크림을 고를 때 계속 실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선크림의 사용감은 차단 성분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유기자차라고 해서 전부 다 눈이 시린 건 아니고요. 무기자차라고 해서 다 순한 것도 아닙니다. 혼합자차라고 무조건 균형이 좋은 것도 아니죠. 선크림은 자외선 차단 성분뿐 아니라 그 성분을 녹이는 용제, 피부에 펴 바르게 하는 오일, 가볍게 날아가는 휘발성 성분, 보송하게 하는 파우더, 막을 만들어주는 이런 필름 포머, 물과 기름을 섞어주는 유화제, 전체 점도를 잡는 점중제까지 함께 설계가 됩니다. 자동차로 비유하면 이런데요. UV 필터는 엔진입니다. 하지만 선크림의 제형은 차체입니다. 사용감은 승차감이고요. 내 피부 반응은 실제 도로 주행입니다. 엔진이 좋아도 차체가 무겁고 핸들이 불편하고 브레이크 감각이 안 맞으면 그 차는 나에게 좋은 차가 아닐 수 있습니다. 선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제품은 촉촉한 크림처럼 설계되어 있고 어떤 제품은 가벼운 플루이드처럼 설계되어 있고 어떤 제품은 톤온 메이크업 베이스처럼 설계되어 있고 어떤 제품은 스포츠용 방수막처럼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크림을 볼 때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이 제품이 유기자차냐 무기자차냐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진짜 질문은 이 자외선 차단 성분을 어떤 제형 안에 담았느냐입니다. 먼저 유기자차부터 보겠습니다. 유기자차는 피부 위에 비교적 투명하게 발리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백탁이 적고 또 발림성이 좋고 메이크업 전에 쓰기 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부 유기 자외선 차단 성분은 눈 주변으로 이동했을 때 따갑거나 시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눈시림은 UV 필터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거든요. 제품이 너무 잘 흘러내리는지, 땀이나 피지에 의해 눈가로 이동하는지, 알코올이나 향료가 있는지, 용제 시스템이 자극적으로 느껴지는지 이 모든 것이 관련됩니다. 즉, 눈시림은 성분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제형 이동성의 문제입니다. 선크림이 피부 위에서 잘 고정되지 못하고 흘러내리면 그때부터 소비자는 눈가가 시리다고 합니다. 반대로 무기자차를 보겠습니다. 무기자차의 대표 성분은 징크 옥사이드와 티타늄 옥사이드인데요. 이 성분들이 피부 위에서 자외선을 산란 반사하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문제는 이 원료들이 기본적으로 흰색 분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치약도 보면 되게 백색이잖아요. 티타늄 옥사이드가 들어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피부 위에서 하얗게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요즘은 입자 크기를 조절하고 표면 코팅을 하고 오일이나 실리콘을 분산시키는 기술이 좋아졌습니다.
그래도 무기 필터는 본질적으로 투명한 액체가 아니라 분산시켜야 하는 입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밀가루 같은 거죠. 그래서 백탁, 뻑뻑함, 건조감, 밀림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걸 라면으로 한번 비유해 볼게요. 유기자차는 스프가 물에 녹는 느낌과 비슷합니다. 잘 녹으면 국물이 맑고 균일해지죠. 그런데 무기자차는 미숫가루를 물에 타는 느낌에 가깝습니다. 잘 풀면 괜찮지만 입자가 뭉치거나 가라앉으면 텁텁하고 거칠게 느껴질 수 있죠. 그래서 무기자차 선크림은 얼마나 잘 분산됐는지, 어떤 오일에 담았는지, 입자 표면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파우더와 실리콘이 어떻게 조합됐는지가 중요하죠. 저는 주로 이 아네사 제품하고 최근에는 이 라로슈포제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타입은 보통 낮은 점도, 그리고 이제 흔들어 쓰는 이제 구조, 이렇게 쓰죠. 물처럼 가볍게 펴 발라지지만 마르고 나면 피부 위에 균일한 자외선 차단막을 남겨야 합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가볍게 만들면 SPF가 불안정해질 수 있고, 또 SPF를 높이려고 필터를 많이 넣으면 무겁고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워터프루프를 강화하면 세정이 어려울 수 있고, 또 휘발성 성분을 쓰면 빠르게 마르지만 건조하거나 자극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소비자분들은 어떻게 앞으로 선크림을 골라야 할까요? 첫 번째, 눈이 잘 시린 분은 백탁 없음만 보고 고르면 안 됩니다. 백탁이 적은 제품은 대체로 유기 필터 중심이거나 아니면 투명한 사용감을 위해서 용제와 알코올, 가벼운 오일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론 모든 제품이 눈을 시리게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눈 시림이 잦다면 눈가로 제품이 이동하지는 않는지, 땀이나 피지에 약하지는 않은지, 아니면 향료나 알코올이 나에게 불편하지는 않은지, 또 필름감이 잘 잡히는지를 한번 봐야 합니다. 두 번째, 백탁이 싫은 분은 무기자차를 무조건 피하기보다 톤업용 백탁인지 아니면 분산이 안 되는 백탁인지를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어떤 백탁은 피부톤을 예쁘게 보정해주는 이제 톤업 효과가 있죠. 하지만 어떤 백탁은 얼굴만 동동 뜨게 만들고 또 목색과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납니다. 자, 세 번째, 남성 소비자는 대체로 이제 끈적이고 또 번들거림, 또 향, 하얗게 뜨는 느낌을 굉장히 또 싫어하죠. 그래서 남성용으로는 이런 가벼운 플루이드나 세럼 타입이 좀 잘 맞을 수 있는데요. 다만 땀이 많다면 너무 수분감만 강조한 제품보다 필름감이 어느 정도 있는 제품이 더 현실적이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선크림을 고를 때 제형 이름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은데요. 크림 타입은 보습감이 좋지만 무겁게 이제 느껴질 수 있고, 또 세럼 타입은 촉촉하지만 피부에 따라 이제 번들거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피부에 맞는 선크림을 찾으려면 유기자차냐 무기자차냐보다 내가 매일 견딜 수 있는 제형인가를 먼저 봐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무기자차 같은 경우에는 너무 얼굴이 하얗게 되는 것 같아서 조금 자제를 하고요. 이런 유기자차 같은 경우에서는 좀 눈시림이 있는 성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좀 혼합자차 같은 경우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 두 제품을 좀 사용을 해보고 있는데, 저는 이 라로슈포제도 괜찮지만 상대적으로 아네사가 좀 괜찮더라고요. 그 이유는 이 아네사가 좀 피지를 좀 제거해주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집에 있는 그 선크림을 한번 쫙 꺼내 보시는 거예요. 근데 선크림 중에 보면 여러 개를 갖고 계실 텐데요. 왜 사용하지 않은 선크림은 왜 손이 안 갔는지를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눈이 시려서였나? 아니면 얼굴이 하얗게 떠서였나? 아니면 화장이 밀려서였나? 아니면 오후에 번들거려서였나? 아니면 바를 때마다 답답해서였나? 그래서 그 이유를 단순히 이 선크림이 나쁘다로 끝내면 다음에도 또 다른 선크림을 사고 또 처박아 두게 됩니다. 그래서 선크림을 고르실 때 광고도 중요하지만 질문을 한번 바꿔보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이 제품은 어떤 자외선 차단 방식을 썼을까? 요즘은 제품에 다 친절하게 다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이 제품은 또 어떤 제형으로 설계가 됐을까? 내 피부는 이 사용감을 또 편안하게 받아들일까? 또 나는 백탁을 줄이고 싶은 사람인가? 아니면 눈시림을 줄이고 싶은 사람인가? 이렇게 선크림은 좋은 제품을 찾는 싸움이 아니고 내 생활과 내 피부에 맞는 균형점을 찾는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 선크림을 보실 때 유기자차, 무기자차만 보지 마시고 또 SPF 숫자만 보지 마시고요. 광고보다 리뷰보다 또 내 피부가 좋아하는 신호가 제일 정확한 거 아니겠어요?
5월달인데 벌써 기온이 33도가 넘고 고온 다습한 여름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앞으로 선크림을 바르는 그런 횟수도 예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도 환경이 점점 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한테 맞는 선크림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자주 사용하는 선크림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